가끔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 엄지발가락이 퉁퉁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요게 발톱이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너무 아픈데 그걸 좀 제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발톱 잘라보고 막 파봤는데 고름이 나고 너무 아파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내향성 발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손에도 생겨요. 이 내향성 손 발톱증은 손 발톱과 살이 맞닿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손 발톱을 잘못 깎잖아요. 그럼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부풀어 오르는데 팅팅 붓고 너무 아픕니다. 잘못 자르면은 그 안으로 염증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괴사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내향성 발톱은 그건 왜 생기냐고요? 내향성 손 발톱은 주로 바깥쪽을 깊게 잘랐을 때 살 속에 있는 숨어 있어서 잘리지 않는 이 손발톱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쁘게 자르려고 이렇게 하다가 일자로 안 자르고 이렇게 예쁘게 자르다 보면 그 끝부분 있잖아요, 바깥쪽이, 거기가 충분히 잘리지 않으면은 살 속에 잘리지 않은 손발톱에 파편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파고 들어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또는 이 손톱이나 발톱이 바깥쪽에서 살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상황, 이런 경우에 내향성 손발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발톱 무좀을 오랫동안 치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발톱의 모양이 바뀝니다. 두꺼워지고 안으로 파고 들어가요. 이럴 때 꽉 조이는 신발을 오래 신었다, 또는 우리가 하이힐 등을 신어서 이렇게 이제 발가락이 옆으로 틀어져서 발가락뼈가 튀어나오는 경우에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은 실질적으로 내향성 발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비만 때문에 또는 안타깝게도 노화로 인해서 발톱이 이렇게 곡선이 생겨요. 원래 발톱이 평평해야 되잖아요. 손톱이랑 손톱이 평평해야 되는데 노화 때문에 또는 이 곰팡이 때문에 이렇게 굴곡이 생기게 되면 파고 들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은 너무너무 아프고 열이 느껴집니다. 후끈후끈거리고 부풀어 오릅니다. 병원에 갈 때 이렇게 쩔뚝쩔뚝 오고 실제로 신발을 못 신어서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엄지 발가락의 바깥쪽 부분 또는 안쪽 부분이 조금 빨개지고 부어요. 이러다 말겠지. 그러다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진물이 나오고 유가조직이라고 하는 염증성 조직들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리고 곪고 터지죠. 정말 고름이 나와서 걷기도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건 혈액 검사나 이것도 필요 없고 임상적으로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우선적으로는 먹는 항생제나 주사 항생제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감염된 세균들을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안으로 파고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치과용 치실들을 껴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치료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발톱, 손톱 양 끝에 치과에서 치료하듯이 국소 마취를 해서 얼얼하게 만든 다음에 손톱, 발톱의 팍 옆면을 잘라내고 가장자리 주름과 고름 부분을 빼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절제해서 내면은 실질적으로 안전해지죠. 그리고 염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럼 거기를 고주파 등을 통해서 레이저죠. 틱틱틱틱틱 해서 전기 소작으로 일반적으로 지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출혈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게 됩니다. 사실 이 내향성 손 발톱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통증을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또 걷거나 운동할 때도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화룡성 염증 등이 진행돼서 심한 경우에는 손톱이나 발톱을 잃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고요? 첫 번째로 손톱깎이, 발톱깎이를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톱깎이와 발톱깎이를 따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손톱깎이, 발톱깎이를 개인별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 손톱깎이, 발톱깎이에 그 안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세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른들의 곰팡이가 아이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 개인별로 사용하는 거, 그리고 손톱, 발톱깎이를 따로 사용하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손톱, 발톱을 정리할 때 피부와 닿는 부위 있잖아요. 이 가부를 너무 바짝 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톱과 발톱의 양쪽 모서리 끝부분이 항상 외출되도록 가능하면 일자에 가깝게 자르는 게 좋고요. 발톱을 일자로 깎는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이 일자로 깎음으로써 양쪽 가에 감염이 생길 수 있는 부위를 예방하는 것이죠. 그거 아세요? 손톱하고 발톱도 피부의 일부잖아요. 따라서 손톱, 발톱을 쉽게 자르는 방법은 손톱, 발톱을 미지근한 물이나 또는 깨끗한 생리식염수에 담가서 일부 소독을 하고 소독된 손톱깎이, 발톱깎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조할 때보다 훨씬 더 잘 잘리고 또 청결한 상태에서 지저분한 세균들을 씻어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내향성 발톱이 발병할 수 있는 잠재적인 고위험 환자, 오랫동안 서 있는 분들 또는 압박되는 신발을 신는 분들, 비만하거나 고령층이거나 발톱 무좀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한 분들은 당뇨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당뇨병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발끝 또는 손끝에 통증을 느끼는 감이 떨어져서 본인이 통증을 몰라서 실제로 감염이 되게 되면 아주 심각한 합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물론 일반인 분들도 중요하지만 내향성 손발톱증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관리하고 일자로 발톱 관리하고 혹시라도 염증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바로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